오늘 사연은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문제, 조건이 사람을 평가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서로를 사랑한다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건표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식이 있는 날이었죠. 사람들은 이미 술 한 잔씩 들어가 있었고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섞여서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꼬치가 쌓여 있고 빈 맥주잔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누군가 던진 말 하나가 제 마음을 꽉 눌러버릴 줄은 몰랐어요. 선배가 말했죠. 민준아, 결혼할 거면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게 기본이지.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순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웃음은 나 공격받았어요를 숨기려는 방어기제 같은 거였어요. 그때 저는 애써 넘기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선배가 더 세게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뭐, 내 형편 보면 쉽겠냐? 솔직히 조건이 좋은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비웃음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웃음의 대상이구나. 억지 웃음이 얼굴에 고정됐고 얼굴 근육이 굳어서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목젖이 꿀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이상하게 쓰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 뭐 집은 없죠.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 설명이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배는 피식 웃었습니다. 노력은 아무나 하지.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 말에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으려다 킥킥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에 작게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재단되고 있구나. 그때 저는 당황했고 억울했고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 있는 불편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판단받아야 하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목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외면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웃는 게 침묵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걸. 저는 약속된 날 서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건물들이 반짝였고 아파트 현관은 호텔 로비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긴장으로 어깨가 딱딱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 서아가 말했지만 그 말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향수 냄새와 새집 냄새가 섞여 있었고 거실 바닥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깔끔한 집이었고 그 집의 공기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격이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왔네.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관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무시하려 했지만 몸이 미세하게 굳는 걸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자 어머니의 손끝이 과일 포장 비닐을 스치며 브랜드 로고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볍게 찔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애써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는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고 그 순간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물컵을 손에 쥐고 있던 제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직 많진 않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 설명이 아니라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주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아깝죠. 그 말은 친절을 가장한 비교였고 저를 단순히 점수 낮은 카드로 만든 말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쿡 하고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불편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표정의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충분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어머니의 말은 계속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우리 서아가 직장도 좋고 월급도 넉넉하고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 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비교 라인이 있었습니다. 너와 우리 집 딸의 차이를 보라라는 무언의 메시지. 특히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노력하면 우리 딸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밥을 먹는 척했지만 밥맛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속으로 내 존재는 조건일까? 라는 질문이 솟구쳤습니다. 돌아가는 길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아는 내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스르륵 긁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불편했어. 그리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침묵이 앞으로의 모든 갈등을 예고한 거라는 걸. 지하철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무표정이었고 서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그냥 원래 그래. 나쁜 건 아니야. 그 말은 내가 문제다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그 서운함은 말로 표현되지 못하고 목에서 걸렸습니다. 비교가 싫었어. 우리 부모님 얘기처럼 느껴졌어.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야. 결혼은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야.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답하면 싸움이 될까봐, 그리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지하철 문이 열릴 때 바람이 차갑게 들어왔고 그 바람에 제 감정도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고 싶다는 감정의 방어였어요. 그 주 금요일 회사 회식이 또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자극적이었고 사람들은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죠. 선배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민준아, 조건 좋은 여친 잡았으면 넌 보답해야지.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사람들의 웃음이 테이블 위에서 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 그런 경제력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벌써 30인데? 조건이 안 되면 그냥 손 놓는 거지. 말의 칼날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나는 술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놨습니다. 탁! 그 소리가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무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선배가 눈을 치켜뜨고 말했습니다. 존중은 조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존재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폭발이 아니라 절제된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땐 몰랐거든요. 내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깨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서아 어머니와의 혼수 상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탁엔 파일과 견적서들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마치 상담이라기보다 심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수는 기본적으로 5천에서 6천 정도면 괜찮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괜찮다라는 말이 마치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계산기를 켰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 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힘들어? 서아가 조심스럽게 묻는 말. 그 말 속엔 염려가 아니라 할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을 하며 저는 마치 계약을 맺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의무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책임지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죠, 민준 씨.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하면 사랑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휴대폰 계산기 앱이 켜진 채 꺼지지 않았던 걸 지하철 창문 반사에서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제 현실 같았어요. 내가 계산되는 사람, 사랑도 계산되는 관계.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그 순간 이미 존엄을 양도하고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친구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준호는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야, 서아는 너한테 아까워. 너보다 조건이 훨씬 좋잖아.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순전히 사실처럼 던져졌습니다. 저를 위해 하는 조언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비교와 판단이었습니다. 난 조건보다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해. 제가 말했지만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던지 준호는 웃었습니다. 존중? 현실은 조건 맞춰야 하지.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말 속엔 너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조용했지만 제 마음에선 꽝 하고 울렸습니다. 난 존중하고 싶은 사람과 살고 싶어.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준호는 또 웃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그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나가는데 문이 내밀린 그 바람 속에 저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상처가 제 기준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서아 친구 커플과의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뭐 그냥 못난 거죠. 실전 결혼은 조건으로 봐야죠. 그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한 번도 웃음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비교였고 조롱이었고 무시였습니다. 저는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움직이고 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잡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며 느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고 있는 표정이 상상됐는데 그 웃음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결혼 서류를 준비하던 중 부모님의 옛 신용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생긴 빚과 대출 기록. 서아는 말했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말했는데.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 부모님을 조건으로 평가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죄는 아니야. 그 말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힘든 거지.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 제가 말하자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마저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알겠어요. 그때의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걸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화 자체는 평범한 톤이었지만 그 속에는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출 좀 알아봐. 적어도 노력은 보여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제게는 너는 부족해, 그러니까 채워라 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알아볼게. 할 수 있는 건 해볼게.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갑자기 비어지는 느낌이 나버렸습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듯 텅 비었습니다. 서아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준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판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지킬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질문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단단히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말했습니다. 기준을 맞추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 말 속엔 너만 부족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눈으로 보면 웃음은 사라지고 표정이 내려앉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조건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에 사람이 아니라 조건표가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복도에 서 있을 때 결혼 준비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도 아기가 없었고 누구도 저를 비난하려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돼? 선배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맞춰야 해서 쉽진 않네요. 그 말 뒤에 다른 사람이 농담처럼 끼어들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지. 민준아, 내가 좀 더 벌면 수월해질 텐데.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공격이 아니어서 오히려 아팠습니다. 근처에서 듣던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하긴, 요즘 결혼은 진짜 전쟁이야. 맞아. 남자가 책임감 있어야지. 그들은 다들 좋은 의도로 말한 것 같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너는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툭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괜찮아질 거야. 저를 위로하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속에는 너는 아직 자격이 없다는 암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굳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순간은 누군가가 날 공격한 순간이 아니라 존재가 조건으로 평가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이해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는 방식이라는 걸.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결단의 전조였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조건으로 심사하는 대화였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 못해.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그게 내 말이야? 아니면 세상이 내 입을 통해 말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난 그 현실 안에서 살아야 돼. 내 현실은 조건의 바깥에 있으면 안 돼? 서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러면 나랑 결혼 못해.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선택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깊게 숨쉬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그 기준 안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사랑은 조건보다 크다고 믿고 싶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 그리고 동시에 가볍게 풀리는 느낌. 지금 생각하면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이 창가에서 천천히 제 쪽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온도에도 아무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숨을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죄가 아니다. 존중은 조건의 대가가 아니다.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을 통해 무너진 게 아니라 존엄을 발견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내게 남은 건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에서 배움이 만들어졌고, 배움에서 기준이 세워졌고, 기준에서 나라는 존재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자격 심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조건의 바깥에서 살겠다. 그게 결혼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이고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상처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조건 때문에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사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